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탐패님들, 냄새 중엔 다른 냄새를 다 덮어버리는 그런 강력한 냄새들이 있잖아요. 코가 마비될 정도로 독한 냄새. 특히 모든 면에서 해로운 본드 냄새.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 본드 냄새 하면 구두 공장이 또 압권이죠. 진짜 그 냄새 엄청 났었는데. 이번 이야기는 제 지인인 느리게 걷자님이 들려준 사연입니다. 느리게 걷자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느리게 걷자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성수동에서 여성 수제화 할 때를 일이고요. 작은 사무실의 직원 셋, 디자인만 하고 샘플이나 제작은 댄서화 공장하는 친한 사장님이 계셨거든요. 그 사장님한테 맡기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 사장님이 댄서화 전문이라지만 국내 유명 디자이너 제품을 납품하는 분이셨는데 저희 직원 중에 전에 다닌 회사에서 그 사장님하고 거래를 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 소개로 알게 된 사장님이었어요. 그 사장님 구두 만드는데 대충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신뢰도 더 가고 금방 친해져서 저희 사무실 제품은 모두 그 사장님 쪽에 맡겨서 제작을 했는데요. 한 번은 하우스피라고 그 제품들 보면 브랜드를 상징하는 로고 있죠. 그게 제품 전체에 그 인쇄든 불박이든 그런 방식으로 박혀 있잖아요. 그걸 만들려고 전부터 거래하는 작업소에 갔을 때 그때 거기에서 만나서 알게 된 사람이 있었거든요. 영국 토탈 패션 브랜드인데 라고 그 브랜드 국내 판권을 가진 회사 사장이었는데 당시에 국내 주요 도시 백화점에 구두 매장들이 입점을 한 회사였어요. 당시엔 구두만, 뭐 가방이라든지 의류나 그런 건 없고 50대 중후반 정도 보이는 여사장이었고 그리고 비슷한 나이대로 보이는 이사라는 사람이 한 명 있었고 남자. 알게 된 것도 그쪽에서 먼저 말을 걸어와서 알게 된 건데 제가 작업 의뢰하는 걸 보더니 구두하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작업소 사장님도 그쪽에 좋게 말해주는 분위기. 그때도 거기 작업소 사장님하고 자기 쪽 하우스피 로고 배치나 그런 걸로 얘기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작업소 사장님이 좋게 말하니까 저한테 즉석에서 문의를 하더라고요. 얘기하면 길고 그때 상황이 참 곤란했는데 어쨌든 이게 절대 제 자랑은 아니고요. 그때 브랜드에서 브랜드 판권만 가져왔지 대표 로고 외엔 따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서 제가 메인 로고를 보고 그 브랜드 이니셜로 도안을 해드렸고요. 나중엔 직접 방문해서 하우스피에 사용할 로고 만들고 그거 패턴화해서 배치까지도 따로 작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국내에 그 브랜드가 있고 이젠 토탈 패션 브랜드 구색을 갖췄고요. 그리고 그때 만든 그 패턴 그걸 아직까지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얘긴 그때 그 하우스피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그 회사에 방문했을 때 경험한 일이에요. 그때 그렇게 그 자리에서 만든 로고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냥 바로 자기네랑 같이 자기네 회사로 가자는 거예요. 그땐 저도 일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막 밀어붙이는 게 처음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그건 부탁이라기보다는 좀 상황도 상당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다고 나중에 따로 찾아뵈면 안 될까요 했었죠. 그러니까 사장이랑 이사가 나중에 꼭 좀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되면 좋으니까 그러겠다고 했죠. 그리고 언제 가겠다고 시간까지 약속 잡고 약속한 날 저희 직원 한 명하고 그 회사로 찾아갔어요. 첫인상이 나쁘진 않았어요. 공장 규모도 성수동에선 컸었고 입구에 패션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들으면 다 아는 거고 그 회사 브랜드 부츠가 납품을 기다리는지 엄청 쌓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다른 부서가 없어요. 디자인팀이라든지 경영팀이라든지 그런 부서가 없어요. 패턴이나 저부같이 구두를 만드는 인원 외엔 사장하고 이사가 백화점 관리부터 납품까지 다 하고 있더라고요. 제작팀 인원 몇 명의 백화점 직원들이 전부인 회사였어요. 사장하고 얘기하면서 여기저기 소개를 받는데 구두꼴부터 가죽, 디테일 같은 게 엉망이더라고요.
그리고 작업 얘기를 하다가 그 부분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고, 사장이랑 이사가 회사 운영 자체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시작이 구두였던 거고, 성수동 그쪽이 진짜 살아남기 어렵거든요. 게다가 말을 더 들어보니까 이건 그냥 부실기업? 보유자본이라는 게 없어요. 돈을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간신히 일하는 사람들 월급 주고 월세 내는 정도.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구두 만드는 구두공들은 몇 종 만들면 얼마 이렇게 도급제니까 어떤 분들은 족수가 안 나오면 개인 공부 챙겨서 바로 다른 곳으로 갔거든요. 공장을 운영하려면 일하는 사람은 잡아야 하니까 일감 만들어 주려고 이사가 여기저기서 일감 따와서 그거 울며 겨자 먹기로 납품하고, 사장은 여기저기 돈 좀 부탁하러 다니고 그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좀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잘난 건 없지만 저도 많이 힘들었고 아니까. 그래서 로고랑 하우스피 패턴 그거 무료로 해드리고 틈틈이 디자인도 해드리고, 그러다 백화점 매장을 좀 보고 싶더라고요. 앞으로 거래를 해도 될까 싶은 것도 있고 혹시나 하는 조금의 가능성을 좀 찾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사장님이 같이 간다는 거 제가 혼자 돌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저 혼자 매점 입점한 곳 위치만 받아서 갔었죠. 그런데 가보니까 어디 한 곳도 제대로 된 매장이 없더라고요. 제품 진열부터 직원들 고객 대응까지. 매장의 제품 재고 보유 상태도 엉망이고, 그리고 어딘 세일을 하는데 어딘 세일을 하지 않고, 매장 쪽에서 제품을 사입해도 그러지 않는데 직영 매장인데 그러고 있더라고요. 또 판매하는 제품 절반 정도가 사이즈가 없더라고요. 이게 매장마다 거의 다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체계적으로 공장 운영을 도와줄 분이 없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장님 있죠? 저희 제작 전담하시는 그 사장님. 그 사장님께 상황 말씀드리고 좀 도와주시겠냐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만나나 보자고. 그래서 같이 거길 갔는데요. 여사장하고 사장님하고 인사하고 전 디자인 뽑으려고. 디자인에 맞춰서 구두꼴을 만들면 좋겠지만 대부분 사정이 그렇거든요. 있는 구두꼴 보고 디자인을 구두꼴에 맞추는. 그래서 구두꼴을 보려고 위층으로 올라갔는데 한참을 보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려요. 그쪽은 가죽을 보관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전 구두꼴 보는 상태로 네 그랬죠. 그런데 말은 없고 또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땐 저도 구두꼴 내려놓고 뭐지 하면서 문 쪽으로 가는데, 그런데 구두 공장엔 상징적인 냄새가 있거든요. 이 세상 모든 냄새를 잡을 것 같은 본드 냄새. 구두꼴 보관하는 곳 바로 옆이 저부팀, 구두 제작하는 분들. 그분들이 있는 곳이라 본드 냄새가 엄청났거든요. 그 냄새 당연히 문을 닫아도 나죠. 그 본드 냄새는 어떤 냄새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거기가 개인 사무실도 아니고 가죽 보관실에 사람이 있었어도 거길 노크를 하고 다닐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문이 잠겼나 하고 보려고 문 앞으로 갔는데 비린내가 나요. 엄청난 생선 썩는 비린내 같은. 수산시장 비린내는 신선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 본드 냄새와 가죽 냄새를 이기는. 그리고 저도 그때 처음 봤지만 그 문 잠그거나 하는 그런 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손잡이만 있는 문. 그리고 그 문 앞에 서 있는데 느낌이 엄청 안 좋아요. 그래서 손잡이를 잡으려다 살짝 뒤로 빠졌죠. 그랬더니 문 너머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오라모라 하는데 웅얼거리는 것 같은. 사람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이상하고. 그런데 이게 말로 설명하기 힘든데요. 진짜 기분 나쁜 느낌 정도라고 할게요. 그냥 일상에서 기분 나쁜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그때 숨을 쉬는데 공기가 찬 느낌. 영화에서 보면 왜 귀신이 나오거나 그럼 입김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입김이 나오는 정도는 아닌데 공기가 차다. 그 느낌. 그런 느낌이 동시에 들더라고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천천히 뒷걸음질을 치는데 전화가 와요. 아래층에서 사장님이 어디 있냐고. 가자고. 전 자재실에 있다고. 지금 내려가겠다고. 전화 받으면서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갔어요. 그리고 사장님 만나서 얘긴 잘 됐냐고 이런저런 말을 하고,
그때 저랑 사장님하고 친한 가죽집 사장님이 있었거든요. 셋이 만나서 점심을 먹는데 그때 그 회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랑 친한 공장 사장님이. 그랬더니 가죽집 사장님이 어디? 거기? 그러면서 거기서 예전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구두공장 사장님이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냐면서. 그러니까 가죽집 사장님이 하는 말이 몰랐냐고. 거기서 일하던 사람 중에 죽은 사람도 있고 미친 사람도 있다고. 누가 알지? 그러면서 그 사람도 거기서 일하다 뛰쳐나왔는데 거기서 생선 썩는 비린내가 그렇게 나더라고 했다면서요. 구두공장 사장님이 그 말 듣고는 본드 냄새가 엄청날 텐데 어떻게 생선 냄새가 나겠냐면서 웃는데 가죽집 사장님이 또 하는 말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환장하겠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 중 그 사람한테만 그 냄새가 났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뭔 냄새가 난다고 그러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저도 구두공장 사장님처럼 그랬었겠죠? 그런데 저 그때 먹던 밥이 다시 올라올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 말했죠. 저도 그 냄새 맡았다고. 자재실에서 구두골을 보고 있는데 가죽 보관실에서 냄새가 나더라고. 그러니까 둘이 진짜? 그러면서 잠깐 놀라고. 그리고 그 정도에서 그 얘기도 그냥 넘어갔어요. 어쩌네 저쩌네 그런 말도 없이. 그 회사 대표를 말하면서도 누군 알고 거기 들어갔겠냐고. 그 정도. 그런데 좀 지나서인데 그 회사 다른 건물로 이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기 이사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저희 쪽으로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이전하고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먼저 말을 꺼낸 게 아니었거든요. 이전한 데는 다른 사정이 있겠지 싶어서요. 그런데 그 사람이 먼저 이전을 한 이유를 얘기하는데 저 거기서 깊은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이전을 한 이유가 그 여사장이 미치겠다고. 맨날 무슨 생선 썩는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미치겠다고. 그러니까 이사가 사장한테 무슨 구두공장에서 생선 썩는 냄새냐고. 본드 냄새만 진동하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엄청 짜증을 내면서 거기 가죽 보관실 가보라고. 가죽이 썩는지 냄새가 장난 아니라고. 그래서 이사가 거기 가봤지만 그런 냄새는 안 나더라는 거죠. 저 그 얘기 듣는데 저도 거기서 그 냄새 맡았다는 말 못하겠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요 하고 그냥 웃어 넘겼는데 그리고 나중에 용두동 쭈꾸미집에서 그 친한 구두공장 사장님이랑 가죽집 사장님이랑 그리고 계담집사님이랑 한잔할 때였는데 그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 이사한 거 아시죠? 거기 여사장이 그 냄새 때문에 미치겠다고. 그래서 이사한 거래요. 이렇게. 그랬더니 구두공장 사장님이 거기 좀 이상하다고. 자기도 그때 얘기 듣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거기서 냄새 맡았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귀신 본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그 회사가 이전한 뒤로 저나 구두공장 사장님은 거기랑 왕래가 뜸해지다가 나중에는 아예 볼 일이 없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기 회사가 망하고 여사장은 안 좋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전한 사무실에서 안 좋은 모습으로 발견됐다고. 구두공장 사장님네로 새로 일하러 온 사람이 그러더래요. 자기가 거기서 일을 했는데 그렇게 됐다고. 그리고 지금 거기 이제 다른 사람이 대표가 된 거죠. 제가 알던 그 여사장이 아니라. 어쨌든 그 말을 들으니까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그런 냄새가 날 수 없는 곳에서 맡은 생선 썩는 냄새가요. 느리게 걷자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저도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땐 그냥 웃었는데 주변에 얘기를 하다 보니 거기 나도 알지?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나중에 저도 그 브랜드가 그렇게 됐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렇다 보니까 그 건물하고 그 안 좋은 일들이 무슨 연관성이라도 있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어쨌든 그렇죠. 구두공장 본드 냄새 엄청나죠. 다른 냄새? 구두공장 본드 냄새 앞에선 다 무치가 되죠. 저도 그걸 확실히 알고 인정하는 건데 저도 가끔 이상한 경험을 하면 이게 본드 냄새 때문에 환각 상태가 된 건가 그런 적도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이 환기부터 시키는데 물론 평소 작업을 할 때도 환기는 필수지만 그땐 더 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생선 썩는 냄새라
그것도 특정 사람만 맡을 수 있는, 그건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풍기는 냄새였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